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고요. 훌륭한 내향성을 지닌 퍼실리테이터도 얼마든지 많다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. 무대에 오르시면 누구보다도 잘 해낼 겁니다. 저희가 외향적, 내향적을 나누잖아요. 푸는 어떤 편이세요? 저는 외향적이죠. 바로 대답 나오네. 네. 제 주변에 네.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건데 네. 좀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두려운 내성적인 사람들도 퍼실리테이터가 가능한가에 네.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성격과 퍼실리테이터 연관이 있을까요? 연관이 있죠. 근데 그게 뭐 한다 못한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내향적인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. 네,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고요. 훌륭한 내향성을 지닌 퍼실리테이터도 얼마든지 많다. 저희 회사에도 내성적인 성격, 그러니까 뭐 MBTI나 이런 검사를 하면 내향성이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퍼실리테이션을 너무 잘 하고 계시죠. 다만 이제 그 성격이 주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꼼꼼하고 그분들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을 위한 어떤 배려나 또는 프로세스의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요.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저처럼 약간 덜렁대는 스타일이어서 덜렁대는 사람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또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타일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다만 무대에 좀 더 빨리 점프업 하는 사람, 무대에 바로 이제 그냥 해볼래요 먼저 나서서 그런 것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배우면 바로 쓰는 일을 더 잘하는 것 같고,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배우고도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시작하는,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뭐 실력 차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스타일의 차이만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쿠가 보셨을 때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을 보셨을 거잖아요. 거기에서 저 부분은 좀 저런 내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경험이나 그런 장면이 있으신지. 안정감을 주죠.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움직임이 좀 적은 편이고 말을 할 때에도 차분하게 말을 하고 표정에서도 되게 신뢰감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더 꼼꼼하다고 볼 수 있고 인내심도 높은 편이고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내향적이라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퍼실리테이터로 나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다. 준비 기간을 좀 길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내향적이신 분들보다는.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, 근데 막상 또 무대에 올라가면 놀랍게 잘하시거든요.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객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좀 시간이 더 걸리니 그런 걸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,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포커스된, 그분들을 배려하는,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룹워크를 하게 되면 그룹워크 자체가 외향적인 사람들의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겪고 있을까를 그분은 더 잘 알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어떤 조치들을 더 잘할 거다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참여자 중에는 절반이 내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. 그렇다면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밥맛 없음을 겪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랬을 때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내향적인 퍼실리테이터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, 또 위로를 받았다, 또 힐링이 되었다,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도 절반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면 그러면 훌륭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
내향적인 분들의 어떤 특징이 또 따로 있고 강점들이 있으실 텐데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같이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서는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면?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. 다름은 서로 잘하면 도움이 되고 잘못하면 갈등이 되잖아요.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저래? 라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말을 많은 사람한테 왜 저렇게 말이 많아?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렇게 말 잘하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?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반대로 저 사람은 왜 말을 안 치? 라고 했을 때 저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어떤 역할을 하면 더 잘할 것 같다. 이걸 생각하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둘의 특징이 나에게 도움될 소지가 늘 있다는 것, 다를 때만 도움이 된다는 것,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내향적인 성향의 저 같은 경우에도 늘 걱정하는 게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럴 때는 좀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 경우는 조금 도구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뭐 언변이나 또 유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상황을 그때그때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것의 스타일로 그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또 그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나 어떤 놀이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향적인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? 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.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퍼실리테이션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.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결과물을 더 명확하게 내는 데에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것은 내향성의 문제, 외향성의 문제. 무대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일을 잘한다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. 무대에 오르시면 누구보다도 잘 해낼 겁니다.